네, 오늘은 제가 장소라고 하는 키워드를 들고 왔는데요. 이때까지 사실 이렇게 좀 이제 가상과 현실 이 두 개의 세계가 교차되고 만나고 서로 간섭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약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면서 그 두 개의 공간이 그 교차하는 그런 걸 인터스페이스, 그리고 또 그 두 개의 리얼리티가 또 만나는, 또 섞이는 그런 리얼리티를 인터리얼리티,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렇게 차고 다녔었는데, 사실 몇 년 동안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진전을 그렇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새로운 공간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 생각하다가 장소라고 하는 키워드 좀 이렇게 떠올려가지고, 사실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오늘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전까지 제가 했던 그 컨셉에서 조금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장소라고 하는 그 새로운 장소성이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그 읽어보는 그런 그 소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사실 이렇게 그 세 사람보다 이 시인데 오늘 그 발표하시는 중에 제가 사실 일반론 쪽이 좀 가깝고, 나머지 이준희 선생님이나 이재욱 선생님께서는 약간 강론에 가까우신데,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첫 번째 하는 게 좋았을 텐데 두 번째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우선 그 가상과 현실 그 이중으로 그 모여지는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그리고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와 로케이션 베이스드 게임에 관해서, 그리고 몰 장소성 또는 무장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플레이스 비즈니스, 그러니까 캐나다의 뭐 지리학자인 렐프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소에서 느낄 수 있는 뭐 동상이몽, 이상동몽, 동상동몽,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 가상공간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이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좀 발표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 부분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이미 그 구문인 분도 계실 겁니다. 좀 빨리 요약을 하겠습니다. 가상공간은 뭐 이렇게 액츄얼 스페이스하고도 대비되는 말이고, 또 그리고 사이버 스페이스로 불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상공간에서 인터랙션이 들어가면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는데요. 이 가상공간은 역사적으로 한 5개 정도의 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상을 첫부터 짚어보자면은 원근법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가상공간, 이거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걸 경계로 해가지고 가상과 현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그 프레임 저 너머에 있는 가상의 그 공간을 관조하는, 그 두 개의 사이에는 넘나들 수 없는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그 공간이었죠. 그래서 프레임 너머에 피안이라고 했습니다. 피안은 뭐 예전부터 뭐 삶과 죽음의 경계만큼이나 멀리 있는 곳이고, 또 현실의 세계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가상 공간에 가상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돌진해 오는 그런 그 상태죠. 이런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좀 생략하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입체 영상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림이었죠. 1839년에 사진술이 나왔고 1년 전에 나왔던 거이래 가지고 사실은 그림이었던 상태인데 발표되었던 컨셉입니다. 두 눈에 다른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입체 영상으로 보이는 것을 설명한 그림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장치들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360도 이미지입니다. 영상 또는 이미지요. 이 영상 파노라마에서 시작된 것인데, 여기에 와서는 우리가 이 현실에 자기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장소를 잊어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를 잊어먹게 만드는 것이 이게 목적이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형태가 보이는데, 뭐 시네오라마, 다이오라마, 파노라마, 사이클로라마 이렇게 뭐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였고요. 이게 이제 19세기 말 우연하게도 그 우리 잘 알고 있는 파놉티콘하고 파노라마는 비슷한 시기에 그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는 뭐 18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유럽과 미대륙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그
대중흥행물로서 유행을 끌었었죠. 오래된 도시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사이클로라마라는 이름으로 남북 전쟁 당시의 그 장면을 이렇게 마치 영화 장면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보였을 때 그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1900년에 파리 박람회 때 사용되었던 말리오라마라고 하는데 2,500피트쯤 되는 두루마리 그림 두 개를 가지고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펴 나가면서 마치 관객들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부여하는 방식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역시 파리 박람회 때 열대 영사기로 360도 영상을 쏴가지고 기구를 타고 알프스산을 넘어가지고 바르셀로나까지 가는 그런 시뮬레이션 장치였던 겁니다. 그리고 현대의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이 가상 공간이 반응함으로써 현실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가상 공간의 가상 현실을 최대한 가장 완성된 형태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모델을 제시한 것이 시카고 대학의 데이비드 젤트라고 하는 사람이 94년에 제작했던 모델입니다. AIP가 세 개가 다 100점이 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울티미트 버추얼 리얼리티, 그러니까 가장 이건 완성된 형태의 가상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제안했던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가상현실이 사실은 기술의 지평으로서 제시된 건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아무도 저런 형태의 가상현실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코스트가 너무 많이 나가고 사실은 그 만들 이유가 그렇게 분명치 않은 것이죠. 제가 오늘 재밌는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SF 영화죠. 아르노드 슈왈츠네거 등장인 SF 영화. 여기서조차도 이 가상현실은 실제로 이 데이비드 젤츠가 제안한 이 모델이 아니라 수용자의 뇌에다가 기억을 심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더 돈이 싸게 먹히니까요.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그 현실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것은 AR이나 MR일 것입니다. 제가 이건 건너뛰고 이거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000년에 그 복합현실형 엔터테인먼트 경연대회인가 그 콘테스트에 대상을 받았던 작품인데요. 4명의 플레이어가 시스루형 HMD를 쓰고 각자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영상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영상입니다. 데이터 글로브를 끼고 있기 때문에 손을 펴가지고 자기 그 시스루형 HMD를 보면은 자기 손바닥 위에 수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그 수면 속에는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움직여가지고 수면의 파도를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돌고래와 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고래를 잘 훈련시켜가지고 점프를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손바닥 안으로 뛰어들게끔 할 수도 있고, 공룡 수면에서 가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몰입형 가상 공간, 가상 현실이 여기서는 이중적 리얼리티가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4명의 플레이어들은 가상 공간에 빠지지도 않고 자기 친구들과 같이 현실 공간에 있으면서 가상 공간을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리얼리티가 동시에 이렇게 접속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를 여기서 끝까지 끊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